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. 김용남 전 국회의원, 손정혜 변호사, 김희태 채널A 사회부차장 모셨습니다. 세 분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늘 새벽 만기 출소했는데요. 어떤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.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.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.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. 일단 건강해 보이긴 하는데 김 대사장 약간 그래도 수감 생활을 해서 그런지 수척해지긴 한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현장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 전 총리가 이제 말하는 건 좀 이제 또박또박 했는데 네. 좀 눈에는 이 눈물이 좀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고 하고요. 이 일반 수감자가 나온 뒤에 이제 5시에 일반 수감자가 나온 뒤에 한 10분 뒤에 한 전 총리가 나와서 이 지지자들을 맞이를 했는데 현장에는 한 300여 명, 그러니까 지지자들 포함해서 이제 취재진도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기 때문에 한 300여 명이 이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. 예. 지지자들 환호가 좀 넘쳐났고 사랑해요, 뭐 한명숙, 뭐 외치기도 하는 지지자들도 있었고 피켓들도 많이 들고 나왔는데 네. 꽃길만 걷자 뭐 이런 네. 피켓들도 눈에 띄었고 여전히 이제 이 건강한 모습이 있지만 앞으로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앞으로의 행보가 좀 어떻게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쪽에서 나와서 시위도 했었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엄마 부대로 뭐 추정된 한 5명의 이제 이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네, 저기 여러 화면 가지 안에 보도를 했었는데요. 이 피켓 시위를 좀 하면서 한명숙은 뭐 두부도 아깝다, 뭐 살충제 계란이나 뭐 보시는 것처럼 화면상에 네. 보시는 것처럼 심한 좀 말을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좀 한때 연출이 되기도 했고요. 예. 국립학교 이제 말하자면 교도소인데 이 2년 동안 이 수료를 하고 나왔다. 그리고 한명숙 9억 원 뇌물은 하루에 120만 원 일당 몸으로 떼었다라는 이제 비판적인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피켓들도 현장에서 보였습니다. 네, 현장에 이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왔다고요. 뭐 많은 분들이 뭐 민주당 핵심 의원들은 다 출동한 것 같습니다. 네. 예. 한명숙 전 총리가 2년 전에 수감될 때도 많은 현역 국회의원 이정걸 그랬었죠.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갔었는데 2년 후에 지금 출소할 때는 더 많이 간 것 같습니다. 저는 근데 교도소에는 염색약 반입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뵈니까 원래 머리가 저렇게 까마신가요? 염색 아, 네. 네. 보이는데? 검은색처럼 보이네요. 아주 소녀같이 새까맣게 염색을 하시고 나왔는데 오늘 뭐 출소하신 분한테 좀 심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한명숙 전 총리는 교도행정의 실패 사례로 보입니다. 원래 교도행정의 목적은 수감 생활을 통해서 수감인의 교정 교화를 이끌어내서 새 사람으로 좀 만드는 게 교도행정의 목적인데 오늘 태도를 보니까 뭐 우리가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뜻의 한자성어인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는데 적반하장이 딱 떠오릅니다. 오히려 검찰이 잘못했다. 그리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 수사도 재판도 잘못됐다 하면서 정치개혁을 뛰어넘어서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글쎄요, 뭐 업자로부터 받은 수표의 사용처도 확인이 됐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해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수감 생활을 끝낸 계기를 삼아서 오히려 검찰과 사법부 개혁에 나서겠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. 네, 어쨌든 2년 전 한명숙 전 총리가 이 수감 생활을 시작할 때의 모습과 오늘 나올 때의 모습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. 그 당시 모습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. 오늘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 위해서 상복을 입었습니다. 여러분, 사법정의가 죽은 사법정의를 다시 살려내 주시기 바랍니다.
네,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새롭게 네,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최 교수님. 네. 어쨌든 예전에 들어갈 때 보면 검은 옷을 입었었잖아요. 네, 그랬었죠. 오늘은 이제 파란 옷을 입고 나왔는데 굉장히 달라 보여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본인은 정치적인 희생자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. 근데 네. 뭐 저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합니다, 일단. 그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보고요. 다만, 이제 사법부가 판단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아마 이제 한명수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은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잘못됐다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그 당시의 판단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네.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는 것 같은데 뭐 한명숙 전 총리가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물론 증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판단을 그렇게 했겠지만 그 당시에 법원이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본인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그게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정치적 논란의 거리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예. 그러나 일단 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권이 너무 이렇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예. 듭니다. 한정 총리의 당시의 유죄 판결 이제 수감이 될 때 당시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었죠.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서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. 네,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앞으로 당분간 한명수 전 총리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여당은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심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양심을 믿는다.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불만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추미애 대표가 판사 출신이죠. 아마도 관련된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이나 일부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뇌물죄 사건에서 1, 2심이 유무죄가 바뀌는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. 네.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유죄였다, 무죄였다, 유죄였다 이런 경위를 겪으면서 돈을 준 사람의 말이 진술이 범당을 상징하는 인물일 수도 있는데 내 주변에 정말 믿고 따르던 지도자인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 판결을 하지 않았다. 검찰이 무리하게 했다라고 사법개혁까지 가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다. 전체적으로 사법부가 개혁돼야 되고 어떤 검찰이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치인 한 사람의 판결만은 근거로 이걸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깎을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. 예. 네, 오늘 추미애 대표가 한 전 총리의 출소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.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안 계시는 동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궁금한 건 9억의 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결국은 최종 2년을 다 복역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추징금이 있을 텐데 그 추징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현재 이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역, 그러니까 2년을 이제 만기 출소를 했지만 예. 추징금이 당시에 8억 8천만 원이 이제 법원에서 부과됐는데 뭐 영치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 추징을 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한 수백만 원에 불과해서 앞으로 추징금은 이 한명숙 전 총리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좀 법원에 이제 이 소송을 하고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법적 있고요. 절차를 밟고 있고. 법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징금이 완납이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추징금은 안 내도 됩니까? 혹시? 만약에 진짜 없어요? 한 푼도 없어요?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? 그러니까 벌금하고 추징금하고 좀 다른데요.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이죠. 추징금이죠. 예. 그러니까 벌금은 안 낼 경우에는 이제 최장 3년까지 환영 유치라고 해서 노역장에 유치하면서 하루에 얼마씩 까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. 예. 근데 추징금은 그 피고인,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재산을 찾아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단돈 1원이라도 집행을 하면 추징시효가 또 5년이 연장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영치금에 대해서 집행했다는 것은 추징시효를 늘려놓기 위해서 검찰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. 그러니까 추징률, 내야 되는 추징금 중에 실제 납부된 추징률로 따지면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보다 훨씬 죄질이 안 좋습니다. 추징률은 뭐 형편없이 지금 뭐 10%도 안 되는 추징률을 보이고 있어서 근데 이게 더 나쁜 것이
본인 명의로 돼 있던 그 집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을 재판 과정에서 다 남편 명의로 돌려놨어요. 예금도 다 찾아 인출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재산을 숨겼다라고 표현해도 뭐 과장이 아닐 정도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죄질이 안 좋습니다.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사면을 해준다면 이 추징금 부분도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? 그렇게 되죠. 형의 그 그래요? 효력이 실효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. 사실 사면을 한다면 추징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피선거권 복권 때문에 할 겁니다. 왜냐하면 네. 형이 확정돼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어떤 공직선거라든가 이걸 못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? 예.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복귀를 하려면 사면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따라와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특정 정치인 1인에게 그런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아무래도 국민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서를 또 고려해야 되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. 네,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등등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긍하지 못하는 여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. 그래서 바른정당은 오늘 차라리 그러면 국정조사하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한명숙 총리가 형을 채우고 나왔습니다만 논란은 앞으로 좀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게 지금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은 뭐라고 할 말이 있을 수가 있나요? 본인들은 사법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치부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다. 예. 자, 논란이 좀 있을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.